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병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서라벌고 국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서라벌고에서는 1, 2학년 과정에서 3학년 수능 과정을 함께 잡기는 좀 쉽지 않다. 교과 과정 자체가 이 내신의 어떤 특화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능과는 조금은 괴리가 되어 있다. 좀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스타일상 내신에만 집중하다 보면 수능 과정을 놓치기가 쉽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어의 우리 5가지 영역으로 좀 쪼개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화법, 작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문학, 그리고 비문학 총 5가지 영역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서라벌고 같은 경우에 이제 문법의 경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내신 과정에서 보면 이 문법 문제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난이도로 봤을 때 고3 문제 때 고3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능급 문제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3급 문제까지 실전 문제까지 해결을 해놔야만 안정적으로 좀 고득점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1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예비고1이죠. 예비고1 이제 겨울방학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게 되는데 총 4가지 영역을 쪼개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론, 그리고 형태론 안에서 이제 단어론, 그리고 문장론, 마지막 이제 국어사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인 부분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고1, 2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는 이제 내신 어떤 빈출 문제, 그리고 이 빈출 문제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심화 문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고3급 수능 문제까지 같이 이제 건드려서 실제로 이제 3월 학평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에 철저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제 혹자들은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은 이 고1인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문법에 이제 너무 집중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진 장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시에서 수능을 잡아야 되죠. 근데 이제 현재 수능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 과목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 어떤 일반적인 설명회에서도 잘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실제 수업 현장에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은 국어에서 보통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까지 해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등급 또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의 특징들이 화법과 작문 쪽의 선택 과목의 비율이 비중이 화법과 작문 쪽을 선택하는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한 8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고 결국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기존의 1, 2등급 학생들 그리고 3등급 일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어 공부에서 경쟁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선택 과목 자체가 벌써 편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수학에서 얘기하는 미적분과 확통 차이 이 정도 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상으로나 수능상으로나 평가원 기준으로 작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가 표점상 4점이 더 높았죠. 그럼 이건 똑같이 만점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도 실제 이 만점, 화법과 작문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조차도 앉아서 핸디캡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언어와 매체에서 관건이 되는 영역은 문법입니다. 이제 문법을 제대로 잡아두면 언어 파트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매체가 됩니다. 근데 이 실제 평가원에서도 정교하게 이 부분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표점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즉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 자체에 대한 어떤 불리함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난이도가 어디서 조절되느냐? 매체에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즉 문법이라는 장벽 때문에 쉽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안 하게 되는데 이 고1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서랍을 내신을 위해서라도 문법 심화까지 공부를 해뒀을 때 상대적으로 이 언어의 장벽, 문법의 장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문법을 제대로 좀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수능과 연관해가지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이 국어 영역 중에서 이 문법이라는 측면이 거의 유일하게 개념학습을 기반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념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처리한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문법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인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은 실제 지문형 문제가 아닌 경우에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가 내용 숙지, 개념적인 내용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학생들에겐 장벽입니다. 이 부분이 내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습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비중이 조금 학습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장벽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벽이지만 제대로만 잡아둔다라고 했을 때 개념적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선지까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 개념학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문제도 다 봐야 돼요. 보기 지문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오게 되는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형 문제라고 해서 앞에 읽어야 될 지문이 딸려 있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형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서 곧바로 문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단축이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지문형 문제에 해당되는 초반의 두 문항까지도 실제 개념학습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 그 지문에 대한 읽기가 굉장히 속도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제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 모르는 어떤 지문의 내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에서 학교 문법론 이상의 어떤 이론 문법에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문법 교과서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개념은 어차피 내가 지금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속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만점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고 접근한 친구와 똑같이 만점 수준으로 화작을 공부한 친구의 실제 문제풀이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엄매가 더 빠릅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을 아껴서 어디 쓰는 거냐? 실제로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는 서울예고 영상을 처음으로 이제 올리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비문학 독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가장 고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수능에서 3, 2, 1을 찍기 위한 가장 관건이 되는 영역인 비문학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단순히 그거 자체가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표점상 유리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시간을 전반적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벌고 1학년 때 하게 되는 그 문법의 내신에 대해서 단순히 내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화된 학습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단기 계획뿐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점에서 이제 문학입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문학에서 서라벌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휘력 판단 문제 그 자체의 판단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지문에서 문제로 접근했을 때 어떤 특정 단어의 어휘를 세밀하게 그 의미를 잡아놓지 않았을 때 실제 문제를 틀리도록 함정을 파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어떤 어휘 판단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능과 괴리되어 있는 내신형 문제라고 폄훼하는 경우들도 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이런 어휘 판단 문제에 대해서 반대로 실제로 평가원에서 지금 내고 있는 어떤 수능 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실제 학생들의 어떤 그 오답 형태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정답과 오답에서 이 사전적 의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맥락적인 의미까지 놓쳐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러벌고 1학년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학에서의 어떤 어휘 문항들을 충분히 훈련하고 자신은 단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의미를 잡아내는 그와 같은 어떤 그 훈련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이 부분은 수능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어휘력 그리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기반이 되는 어휘력 이 부분은 충분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라벌고에서 학습을 하는 국어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 단순히 내가 내신에서 한 번 시험에서 잘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학습을 이렇게 유도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수능적인 안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내신 과정을 통해서 수능 학습에 어떻게 연계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의 문제, 즉 본질적인 어떤 국어의 실력을 키우는 어떤 그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학습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못 잡겠다라고 한다면 네, 김병호 강사에게 연락을 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논점으로 좀 들어가죠. 좀 내신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라벌고 같은 경우에 이 노원구 학교 중에서 주관식과 객관식의 배점 차가 가장 큰 학교입니다. 객관식 문항을 보면 한 문항당 보통 3점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 9점에서 이제 10점까지, 즉 한 3배 정도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신에서 좋은 점수 또는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관식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보면 수업상에서는 여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지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독해의 능력상에서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두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둘 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적인 시험에서 원점수 90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막상 그 비슷한 역량이라고 판단됐던 학생이 시험장 현장, 특히 내신 현장이 들어갔을 때 등급이라든가 원점수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유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주관식의 어떤 특정한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문장 쓰기에 대해서 훈련이 덜 돼 있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어떤 성별에 따라 가지고 뭐 남학생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어떤 행태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서라벌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관식 훈련들을 조금 강화해서 좀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자기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 그리고 가독성이 높은 문장 이와 같은 것도 결국 훈련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시험 기간 들어와 가지고 뭐 한 주나 2주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실제 글을 써보면은 저도 지금 고3 그리고 우리 N수생 학생들 그 인문논술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막상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예시 답안을 이제 만들어주다 보면은 뭐 800자 글쓰기, 긴 글쓰기의 어떤 답안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원고지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제 글을 쓴 거를 한번 다시 봐요. 보면은 틀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글이라고 하는 게 본 글을 다 쓰고 나면은 반드시 퇴고를 거쳐야 됩니다. 즉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짧은 주관식의 어떤 서술형 답안이라 하더라도 훈련의 영역으로서 한 문장 쓰기 또는 두 문장 쓰기 또는 세 문장 쓰기와 같은 어떤 짧은 문장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문장 쓰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노원구 안에 있는 서라벌고 담당 선생들 중에서 가장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논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면 서라벌고 문제들이 이제 타학교 일반 인문계 학교들의 문제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 문학 쪽에서 고전시가 쪽에서 특정한 문제 형태 조금 타학교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서술문항 같은 경우에 실제 지문의 일부를 비워놓고 그 공란 부분에 대해서 지문 자체의 본문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사 또는 연시조 이와 같은 경우에 실제 지문을 암기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런데 일정 부분 숙지하는 수준까지 숙달을 시켜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수능형 학습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별도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 아이가 내신 2등급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1등급으로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강화해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작품 분석과 연관해 가지고 이 문학에서 외제적 접근이 조금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제적 접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작품 내부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특히나 사회 구조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작품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훈련의 영역이다 보니까 제대로 연습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틀려갖고 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데 또는 충분히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인데 90점 도달 안 됐어. 그럼 이런 문제 틀려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선생님이 충분히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야만 학생들은 그걸 따라갈 수 있고 커버가 된다.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낮으니까 한 번 정도 언급해서 지나가도 충분히 우리 아이가 커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나 자꾸 제가 이렇게 성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도 꼼꼼한 친구들은 수행평가 잘 챙기고 제가 이제 그 사후 첨삭을 해준다고 글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거의 손댈 일이 없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덜렁이들이 많아요. 저도 제 본 성격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차분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덜렁덜렁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남학생들 보면은 그 덜렁대는 성격들이 학습적인 차원에서 연결됐을 때 수행평가에서 빵꾸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라벌고에서 이 수행평가 어떤 지점들이 중요하냐? 자, 궁금하시죠? 우선 첫 번째 요소가 어떤 특정 작품 그리고 또 다른 작품 그리고 이 두 작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또는 제대로 비교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받는 경우들의 수행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어떤 특정한 글을 읽고 감상문 또는 서평 쓰기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수행평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서평 쓰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은 단순히 내용에 대한 요약 그리고 정리 그리고 논점 뽑아내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라벌고에서 요구하는 실제 만점을 받기 위한 서평 쓰기는 단순히 사실적 독해, 제가 보통 사실적 독해와 주관적 독해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요약이라 논점 뽑기들이 바로 사실적 독해 영역에 속합니다. 바로 주어져 있는 텍스트에 대한 그 사실을 뽑아내는 어떤 독해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적 독해에서만 머무르면은 중 또는 중상 이 정도 점수 받고 끝나버려요. 그럼 최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까지 가야 되냐? 바로 주관적 독해. 자신의 생각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때 자신의 생각이 함부로 가미돼서 논점 일탈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득 가능한 추론의 형태의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독해한 것을 글쓰기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수행평가에서 항상 점수가 1점에서 2점 정도 빵꾸가 나는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국어 선생님이 챙겨주고 있는지, 사교육 선생님이든 과외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챙겨주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논점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라벌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그리고 문학에서 나름의 어떤 특화된 방식의 교육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1, 2학년 과정에서 이제 비문학 독서, 여기서 비문학 독서는 수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 독서의 실력을 키우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라벌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고1 때부터 이 비문학 독서에 대한 본격적인 실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일반적인 어떤 부모님들 이야기보다는 귀담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능 독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거리감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당장 내신에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필요성은 알겠어. 당위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 막상 숙제를 내고 제가 점검을 해보면은 그 비문학 독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시간 배분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막 잔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득합니다. 이때 이제 설득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신 과정에서,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행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독서 영역, 비문학 글읽기가 있습니다. 이 비문학 글읽기에서도 분명히 고득점을 받고, 동시에 수능에서 비문학 독서의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제가 결합을 해서 실제 키울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상에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이 끝날 때 올라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서라벌고의 내신,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민 속에 최근 이제 뭐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교육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달리 그냥 일방적인 강의식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대형 강의에서는 소화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선생인 저 한 명과 그리고 학생은 4명으로, 맥시멈 4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4명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좀 가지게 되느냐, 실제 한 학생과 저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그리고 거꾸로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오류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고 고쳐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화 수업, 특히 인원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그 마감제 방식의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을 통해서 이제 정리되는 것보다는 좀 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더 정보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 말미에 남겨놓는 이 블로그, 뭐 네이버에서 그냥 김병호 국어 치면은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서라벌고 국어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타 학교 국어의 어떤 특성들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보셔도 되고, 그 밖에 내신 국어를 잘하기 위한 일반문, 그리고 수능 국어를 잡기 위한 어떤 방법, 그것에 대해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